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가 실전 경매, 투자 목적인 경우 금매 물건 찾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상가 경매의 불편한 진실, 특징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매매보다도 각종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노후에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상가 경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종목에 대하여 경매를 경험하면서 경매로 나온 모든 물건이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무조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가 경매의 경우는 그 특성상 더욱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상가는 용도 자체의 특성상 거주 목적보다는 이용 목적이 강합니다. 상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개는 생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상가를 갖고 있는 주인들의 경우 맨 꼭대기층 주인 세대에 살고 있는 경우를 빼고 대부분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살림집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둘 다 경매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한쪽을 취하시킬 수 있는 자금이 생겼다면 어떤 물건을 먼저 취하를 시킬까요? 아파트가 먼저냐, 상가가 먼저냐? 과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개 가정의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먼저 취하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이고요. 그 결과 아파트는 취하시켜 계속 보유하고 상가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장사가 아주 잘 되어 상당한 수익이 나오거나 개발에 임박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가라면 어떨까요? 그때는 반대로 대부분 상가를 먼저 취하시켜 보유하고 아파트를 포기할 것입니다. 쓸만한 상가가 경매로 나오기 어려운 이유죠. 이런 생각은 일반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개 경매로 나온 상가치고 쓸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권이 좋아 장사가 잘 되거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가는 주인이 경매 진행 중간에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럴 가치가 없는 상가는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쓸만한 상가 건물이 도저히 경매를 취하시킬 수 없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경매 실무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경매의 경우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고 최저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어 입찰을 하려고 현장 답사 및 수익 분석을 하느라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커서 헛고생이 심하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았어도 세가 잘 안 나가고 원하는 금액에 안 팔리면 투자금이 그대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낙찰 후 본인이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세를 놓으려 해도 세가 안 나가니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았어도 자금이 그대로 묶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대출을 낀 경우는 이자도 물고 관리비까지 내려면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길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나 공장은 그 특성상 실소유자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도 우량 물건이 상당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경매로 나온 상가 물건치고 쓸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가 경매는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만 생각하고 투자 목적으로 상가 경매를 고집한다면 헛고생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쓸만한 상가는 중간에 경매가 취하되어 없어지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만 경매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주인이 포기한 상가 중에서 좋은 물건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저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가는 남들이 봐도 그만큼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경매를 하면서 투자 목적의 상가를 경매 물건에서 찾으려면 시간이나 비용 대비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가 경매라고 하여 모두 다 헛고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가를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수요 목적으로 경매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경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자신이 탁월한 영업 홍보 능력이나 독특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오히려 경매가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약간 외진 곳에 있는 상가나 낡은 상가라도 본인의 탁월한 영업 능력 그리고 성실한 홍보력 또는 독창적인 메뉴나 맛으로 영업을 잘할 수 있다면 전세금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자신의 상가를 하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월세는 없이 관리비만 내고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린다면 경매덕을 톡톡히 보는 셈이죠. 이런 경우 잘 되면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상가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훨씬 나은 편이 되지요. 그러므로 상가 경매는 투자 목적이냐 실수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은 몰라도 특히 상가는 무조건 경매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구입 목적을 잘 따져서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괜찮은 상가가 부득이하게 경매로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잘 안되거나 임대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본인도 다시 경매로 뺏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의 개발지역, 특히 신도시 상가 경매 물건 중에도 그런 물건이 늘고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상가 경매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월세를 받을 투자 목적으로 굳이 상가를 갖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경우는 경매 물건 중에서 찾기보다는 차라리 급매 물건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매를 찾으려면 우선 본인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먼저 고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공실이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고 또한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쉬운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물건 가운데 급매로 나온 것을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매로 찾는 것보다 훨씬 고생도 덜하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발품을 팔고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급매 물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급매 물건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상가 경매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급매 물건 찾는 요령을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전에 올려두었던 2회차 유튜브 급매 물건 찾는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